여러분은 이런 경험이 있으셨습니까? 아침에 일어나 목이 조금 따갑다가 따뜻한 물을 마시면 괜찮아지고 오후가 되면 몸이 욱신거리지만 날씨 탓이라 생각합니다. 밤에 누우면 심장이 한 박자 빨리 뛰고 배가 더부룩하며 피곤해 잠이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이 되면 모든 것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온 듯 보이고 우리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일상을 이어갑니다. 하지만 제가 진심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평범한 순간들이 바로 몸이 보내는 SOS 신호라는 사실입니다. 이는 만성염증, 즉 몸속에서 은밀하게 타오르는 불길과도 같은 상태일 수 있습니다. 염증이란 세균 바이러스 독소 혹은 외상 같은 유해 요인으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해 면역계가 일으키는 생물학적 반응입니다. 급성 염증은 필요합니다. 발열, 발적, 부종 같은 반응은 우리 몸을 지켜줍니다. 하지만 염증이 수개월, 수년 동안 지속되어 만성화되면 몸은 더 이상 싸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파괴하기 시작합니다. 왜 만성염증이 생길까요? 첫째, 세균이나 바이러스 감염이 오래 지속될 때입니다. 예를 들어 위염을 일으키는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 간염을 일으키는 B형과 청 바이러스 등이 그렇습니다. 둘째, 당분과 나쁜 지방이 많은 식습관입니다. 이는 인슐린 저항성을 만들고 염증성 사이토카인을 유발합니다. 셋째, 스트레스가 계속되면 코르티솔이 증가해 면역이 약해지고 활성산소가 늘어납니다. 넷째, 수면 부족과 생체 리듬의 혼란입니다. 멜라토닌이 줄어들면서 회복 기전이 무너집니다. 다섯째, 비만과 내장 지방입니다. 지방세포는 TNF-알파, IL-6 같은 강력한 염증 유발 물질을 분비합니다. 여섯째, 장내 미생물 균형이 깨졌을 때입니다. 유익균이 줄어들면 독소가 혈액으로 흘러 들어가 전신염증을 일으킵니다. 여기에 자외선 대기 오염 흡연 음주도 염증을 가속화하는 요인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 보고에 따르면 현대인의 만성질환 가운데 60-70%가 만성염증에서 비롯됩니다. 고혈압, 당뇨병, 알츠하이머병, 암, 심지어 우울증까지 포함됩니다. 혈액 검사에서 CRP, 즉 시반응성 단백 수치가 정상보다 2배 높은 사람은 뇌졸중 위험이 50% 증가하고 심근경색 위험은 78% 올라가며 조기 사망 위험은 120%나 높아집니다. 염증은 단순히 피부에 난 작은 종기가 아닙니다. 염증은 모든 만성병의 뇌관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수천 명의 노인 환자를 진료해 온 68세 내과 전문의 김용태입니다. 저 또한 한때는 이런 신호들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건강하던 제 동료 한 분이 단 2주간의 피로 끝에 갑작스러운 뇌졸중을 겪는 모습을 보고 저는 제 몸속 염증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깨달은 것은 약이나 극단적인 단식이 아니라 아주 단순하지만 반드시 꾸준히 해야 하는 습관들이었습니다. 바로 그 습관이 저를 지금까지 혈압 안정 깊은 수면, 건강한 피부로 지켜주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선생님, 염증이 그렇게 위험하다면 저도 걸렸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저는 정기 검진도 받고 있고 의사 선생님이 괜찮다고 하셨어요. 제 대답은 이렇습니다. 대부분의 만성염증은 초기에는 뚜렷한 증상이 거의 없습니다. 그저 안에서 조용히 은근히 타오르는 불꽃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몸은 분명히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 신호를 알아차리지 못할 뿐이죠. 그중 하나가 바로 지속적인 피로감입니다. 휴식을 취해도 피곤하고 아침에 일어나도 머리가 무겁고 나른하며 가볍게 산책만 해도 숨이 차는 느낌이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염증 반응이 세포의 에너지원인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수면의 질도 자주 나빠집니다. 자다가 자주 깨고 새벽에 일찍 눈이 떠지며 자고 나도 개운하지 않은 상태가 반복된다면 염증성 사이토카인이 뇌의 수면 조절 시스템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장 건강에도 변화가 생깁니다. 복부 팽만감, 가스 증가 변비와 설사가 번갈아 나타나거나 명확한 이유 없이 복부 불편함이 지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장내 미생물 균형이 무너지면서 장 점막이 염증을 일으키고 그로 인해 뇌 기능에도 영향을 미쳐 기억력 저하, 우울감, 집중력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의학적으로는 혈액 검사를 통해 염증 수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장 널리 쓰이는 지표는 CRP-C 반응성 단백질산으로 정상 수치는 보통 0.5mg/dl 이하입니다. 수치가 높을수록 염증 반응이 강하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ESR 적혈구 침강 속도는 염증이 오래 지속될수록 서서히 증가합니다. 자가 면역 질환에서도 자주 상승하죠. 그 외에도 IL-6, TNF-알파 같은 염증성 사이토카인은 고혈압, 당뇨병, IM 등의 만성 질환과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검사는 정기 건강검진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직접 요청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반복되는 작은 증상들입니다. 입안이 자주 헐고 아침에 일어나면 관절이 뻣뻣하고 별다른 이유 없이 피부가 가렵거나 발진이 생긴다면 그건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염증이 신체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무서운 건 익숙함과 무관심 탐립니다. 원래 이랬어. 나이 들면 다 그래. 이 정도는 그냥 넘기면 돼. 이런 생각이 우리를 조기 치료의 기회를 놓치게 만듭니다. 우리 몸은 이유 없이 변하지 않습니다. 모든 변화에는 원인이 있고 그 변화는 반드시 귀 기울일 가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이 생깁니다. 어떻게 해야 염증을 막을 수 있을까요? 약을 먹어야 할까요? 단식이나 엄격한 식단을 해야 할까요? 운동을 강하게 해야 할까요? 그 모두가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제가 다음 회차에서 소개드릴 내용은 매일 아침 식탁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습관입니다. 작지만 강력한 변화가 여러분의 염증을 가라앉히고 에너지를 회복시키며 오랫동안 지속된 만성 피로를 되돌릴 수 있습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자신의 몸에 이렇게 물어보세요. 혹시 내 안 어딘가에 아직도 조용히 타오르는 불씨가 남아있지는 않을까? 만성 염증을 줄이기 위해서는 식단이 약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침 식사가 올바르게 준비된다면 하루 중 가장 강력한 천연 한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놀라운 점은 이처럼 도움이 되는 식재료들이 멀리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비싸지도 않고 낯설지도 않습니다. 우리 부엌 안에 이미 존재하고 있으며 어떻게 고르고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그 효능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황태와 물을 넣고 끓인 맑은 국 한 그릇만으로도 충분히 훌륭한 선택이 됩니다. 황태 100개는 단백질이 75끼나 들어있으며 이는 달걀보다 2배 반 가까이 많습니다. 또한 간 해독과 산화 스트레스 완화에 도움이 되는 아미노산인 메티오닌도 풍부합니다. 조리법도 간단합니다. 황태를 미지근한 물에 불린 뒤 무와 생강 몇 조각 양파를 조금 넣고 함께 끓입니다. 국물은 맑고 짜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령자의 경우 150-200ml 정도의 소량이면 충분합니다. 두부도 아침 식사에 포함시키기에 매우 좋습니다. 100끼의 두부에는 10개 식물성 단백질이 들어있으며 염증을 억제하고 호르몬 균형을 돕는 이소플라보온이라는 성분도 함유되어 있습니다.
조리 시에는 기름에 튀기지 말고 약간의 천일염과 대파를 넣어 찌거나 버섯과 함께 담백하게 조림하는 방식이 적절합니다. 또 하나 주목할 식재료는 병아리콩입니다. 백당 20개 단백질을 제공하며 풍부한 식이섬유 엽산 아연이 들어있어 장염증을 줄이고 혈당을 안정시키는 데 유익합니다. 하룻밤 정도 물에 불려 삶은 후 냉장 보관해 두고 아침마다 한두 작은 술씩 죽에 넣거나 따로 섭취하면 됩니다. 소화 기능이 약한 분은 충분히 부드럽게 삶아야 하며 하루 섭취량은 30글 넘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녹황색 채소입니다. 시금치를 30, 60초 정도 가볍게 데친 후 들기름 몇 방울과 볶은 참깨를 더해 무쳐 먹으면 폴리페놀 철분 칼슘을 손쉽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연조직의 염증을 줄이고 빈혈을 예방하며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익힌 시금치 반 공기 정도면 충분합니다. 표고버섯이나 양송이버섯도 좋은 선택입니다. 이들은 면역력을 높이고 염증을 억제하는 베타글루칸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생강과 함께 살짝 볶거나 죽에 넣어 부드럽게 조리하면 좋습니다. 단 평소 더부룩함이나 소화불량을 자주 겪는 분이라면 과도한 섭취는 피해야 합니다. 이렇게 유익한 식재료를 더하는 것과 동시에 매일 반복적으로 염증을 키우는 식습관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튀김 기름진 구이 숯불 조리 방식은 AGE라는 유해 물질을 생성해 세포를 손상시킵니다. 소시지, 어묵 인스턴트 면류 같은 가공식품은 간과 신장에 부담을 주고 염증을 유발합니다. 정제된 설탕은 인슐린 분비를 과도하게 자극하고 염증성 사이토카인을 활성화시킵니다. 아침 식사 직후 마시는 커피나 진한 차는 미네랄 흡수를 방해하고 코르티솔 분비를 높여 신경계를 더욱 긴장하게 만듭니다. 무엇보다도 아침에 과식하는 습관은 위장을 과부하시키고 체내 독소를 증가시킵니다. 기억해야 할 원칙은 단순합니다. 좋은 단백질, 부드러운 채소, 건강한 지방 소화 잘 되는 죽을 더하고 기름진 음식, 가공식품, 백설탕, 아침 카페인, 과식은 줄이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을 올바르게 시작하면 몸속 염증은 더 이상 악화되지 않고 자연스러운 회복 과정이 서서히 작동하게 됩니다. 단 3개월만 실천해도 아침엔 더 맑은 정신, 밤엔 더 깊은 잠, 그리고 병원을 찾는 횟수는 눈에 띄게 줄어드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염증을 줄이는 방법은 식탁에서만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은 하나의 통합된 시스템이며 수면, 호흡, 운동 같은 일상적인 모든 활동이 몸이 회복하는 방향으로 갈지 아니면 만성 염증이 계속 쌓일지를 결정합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인 김 씨, 72세 여성이 있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피곤하고 밤에는 잠을 잘 이루지 못하며 몇 걸음만 걸어도 숨이 가쁘다고 호소했습니다. 검사에서는 특별한 질환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자세히 물어보니 생활 리듬이 완전히 깨져 있었습니다. 자주 늦게까지 깨어 있고 잠드는 시간이 불규칙하며 운동이 부족하고 햇볕도 거의 쬐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 하루하루 꾸준히 실천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나자 그녀의 건강과 정신 상태는 뚜렷하게 달라졌습니다. 그녀가 한 일들은 결코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것이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한겸증 약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해진 시간에 잠드는 것입니다. 밤 10시 전에 잠자리에 들면 몸은 멜라토닌을 분비하기 시작하는데 이 호르몬은 세포를 재생시키고 염증 반응을 억제합니다. 반대로 늦게까지 깨어 있으면 코르티솔이 높아져 혈관과 장기에 염증이 더 쉽게 발생합니다. 특히 노인의 경우 깊고 안정적인 6-7시간의 수면은 어떤 영양제보다도 값진 치료제입니다.
아침에는 깊게 호흡하는 습관이 면역계를 새롭게 합니다. 코로 깊게 들이마시고 몇 초간 멈춘 뒤 입으로 천천히 내쉬면 폐가 넓게 열리고 혈액에 산소가 충분히 공급됩니다. 동시에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어 긴장이 풀리고 염증 반응이 완화됩니다. 하루 50분만 꾸준히 해도 충분합니다. 몸은 또한 움직임을 필요로 합니다. 느린 걸음으로 걷거나 가볍게 기지개를 켜고 관절을 돌리는 동작만으로도 15, 20분이면 혈액과 림프 순환이 활발해지고 조직 속에 쌓인 노폐물과 염증 유발 물질이 배출됩니다. 아침 햇살을 쬐면 비타민 D가 합성되어 뼈와 관절 혈관을 지키는 면역의 문지기 역할을 합니다. 노인들은 복부와 손발이 차가운 경우가 많습니다. 저천은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류를 더디게 해 염증을 악화시킵니다. 따라서 배와 간을 따뜻하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밤에 가볍게 온찜질을 해주면 혈관이 이완되고 혈액 순환이 원활해지며 간이 효율적으로 작동해 체내 독소와 염증 유발 물질이 잘 배출됩니다. 또 하나 간과하기 쉬운 요소가 감정입니다. 불안, 슬픔, 분노 같은 부정적인 감정은 염증을 촉진하는 사이토카인을 분비시킵니다. 따라서 매일 밤 잠들기 전 오늘 내가 감사했던 일이나 기뻤던 순간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가라앉고 면역계가 안정되며 염증 반응도 줄어듭니다. 겉보기에는 단순한 변화일지 모르지만 바로 이런 작은 습관들이 김 씨를 피로와 불면에서 벗어나게 했습니다. 염증을 줄이는 방법은 반드시 약이나 복잡한 치료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가장 가까운 일상에서 시작됩니다. 정해진 시간에 숙면 깊은 호흡, 아침 햇살 아래의 산책 배를 따뜻하게 하는 작은 습관, 그리고 잠들기 전에 감사하는 마음, 이 모든 것이 바로 몸이 안에서부터 치유되는 토대가 됩니다.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오래도록, 그리고 평온하게 이 여정을 마무리하며 우리는 염증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해 몸속에서 보내는 은밀한 신호를 알아차리고 올바른 아침 식사를 선택하는 방법, 건강한 생활 리듬을 유지하는 법, 그리고 매일 염증을 키우는 습관을 용기 있게 버리는 것까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서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우리 몸은 결코 이유 없이 변하지 않습니다. 반복되는 피로, 한밤의 불면, 부정적인 감정 하나하나가 염증이 보내는 조용한 경고입니다. 그 신호를 제때 귀 기울이고 조절한다면 건강은 더 단단해지고 수명은 더 길어지며 삶의 기쁨 또한 더 커질 것입니다. 인생의 대부분을 걸어온 의사의 한 사람으로서 저는 여러분이 염증의 불길이 크게 번진 후에야 치료하려 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담백한 아침 식사, 일찍 드는 잠 깊은 호흡, 아침 햇살 아래의 산책, 그리고 감사와 평안으로 가득한 마음으로, 그러면 몸은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회복으로 응답할 것입니다. 여러분께 더 많은 평안하고 건강하며 충만한 세월을 선물할 것입니다. 이만 인사드립니다. 다음 건강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의 노년의 하루하루가 언제나 아침 햇살처럼 빛나기를 기원합니다.